뿔의 건널비와 부피 시간입니다. 뿔의 건널비도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계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정계도의 모든 넓이가 건널비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 됩니다. 각 뿔과 원뿔 모두 건널비를 밑넓이의 옆넓이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원뿔의 정계도를 살펴보면 옆면이 부채꼴이 되는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모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부채꼴의 호가 밑면과 맞닿아 있는데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파이 R을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파이 RL이 됩니다.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의 옆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파이 R의 제곱 더하기 파이 R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뿔대의 건널비도 역시 정계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두 밑면의 넓이의 합과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 각 뿔대의 옆면은 사다리꼴 모양이고 원뿔대의 옆면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옆넓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뿔의 부피는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아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기둥에 옮겨 부으면 3번 만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각 뿔과 원뿔 모두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동일한데 밑넓이의 높이를 곱한 다음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뿔대는 뿔에서 뿔의 일부를 잘라 만든 입체도형입니다. 뿔대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뿔대의 경우와 원뿔대의 경우도 역시 그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의 높이가 10cm인 정사각뿔의 정계도라고 합니다. 이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의 건널비는 정계도의 넓이랑 같겠죠? 넓이를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우선 밑넓이는 6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옆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삼각형이 4개 있기 때문에 추가로 4를 곱해주겠습니다. 이 옆넓이의 합을 더하게 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6, 6에 36 더하기 2는 약분해서 이렇게 되니까 계산 결과는 2, 6에 12에 10을 곱한 120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156이 나오겠죠?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사각뿔의 건널비는 15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모선의 길이가 8cm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원뿔의 정계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여기가 4cm가 됩니다.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가 8cm가 되겠죠. 우선 밑넓이를 구해본다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되겠습니다. 옆넓이는 부채꼴 모양이 되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겠죠. 자,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니까 2파이 곱하기 r을 해서 8파이가 됩니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8 곱하기 호의 길이 8파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32파이가 나오겠죠.
원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16파이에다가 옆넓이 32파이를 더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16파이에 32파이를 더하면 48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원뿔의 겉넓이는 48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옆넓이가 48파이 제곱센티미터인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개도를 그려볼까요?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부채꼴과 원이 생깁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여기 6cm 표시하고 옆넓이는 48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원뿔의 모서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L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는 2파이 R로 구하니까 2파이 곱하기 6이 되니까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L에다가 호의 길이 12파이를 곱해서 48파이를 만들었었죠. 약분을 하면 6파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L의 길이는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의 길이가 12파이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중심각을 X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2파이 곱하기 8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한 것이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8, 8, 8, 4, 32, 8, 5, 40. 그러니까 X 곱하기 45분의 2파이가 12파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양변을 역수인 2파이분의 45를 곱하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옆에다가 구해보겠습니다. X는 12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45가 되고 약분하면 6이 남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70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270도이기 때문에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한 변이 6, 높이가 8인 정사각 뿌린 그 높이 반으로 밑면에 평행을 자른 것입니다. 사각뿔대의 겉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뿔대 역시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밑넓이하고 옆넓이를 따로 구분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밑넓이는 밑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하고 6 곱하기 6을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9랑 36을 더해야 되니까 45가 되겠습니다. 옆넓이는 뿔대의 옆넓이가 사다리꼴 모양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을 구해서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 5를 곱한 다음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4개 있으니까 4를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9 곱하기 5 곱하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가 되고 이것은 9 곱하기 10과 같기 때문에 9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밑넓이 45에 옆넓이 90을 더한 게 되겠죠. 합은 135가 됩니다. 이 사각뿔대의 겉넓이는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에 높이를 곱한 다음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밑넓이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4 곱하기 높이 6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밑넓이가 되고 여기다가 높이 9를 곱해준 다음 3분의 1을 곱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2, 3은 6이니까 6을 한 번에 없애고 남는 거는 36이 남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각뿔의 부피는 36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면체 일부를 잘라낸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자르기 직전의 모양이 직류면체였겠죠? 직류면체에서 삼각뿔을 잘라낸 형태의 모양입니다. 우선 직류면체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직류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뿔 모양을 잘라냈으니까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삼각뿔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봐야겠죠? 이 길이는 4cm가 되고 이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5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삼각뿔의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을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빼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58에 40에다 6을 곱하면 240이 되고 여기는 3, 3, 1, 2 약분하게 되면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240에서 10을 빼면 230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23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회전체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8cm입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높이가 15cm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뿔입니다. 이 원뿔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가 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높이가 15cm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를 구하려면은 밑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고 뿔이니까 3분의 1을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파이 곱하기 64 그리고 약분하면 5가 되니까 5를 곱하면 되겠고 64에 5를 곱하면 320이 됩니다. 파이를 추가로 붙여줘야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체를 완성해 볼까요? 자, 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만들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원뿔대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도의 넓이를 전부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개도를 살펴볼까요? 이 원뿔대의 전개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우선 밑넓이를 구해서 더해본다면 작은 원의 밑넓이가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큰 원의 밑넓이가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9파이랑 36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45파이가 되겠습니다. 옆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조그만한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호의 길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가 3cm, 여기가 6cm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각각 밑면의 둘레 길이랑 같으므로 2파이 r을 구해서 여기가 6파이, 여기가 1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여기가 5, 여기가 5가 되니까 우선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10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5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을 하면은 60파이에서 15파이를 뺀게 되기 때문에 옆넓이는 45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45파이에 45파이를 더한 게 되기 때문에 90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31번 문제의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9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